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 이병철입니다. 대한민국 100대 명음반에 2장이 선정된 가수. 2013년 엠넷 레전드 100의 가수 종합평가 1위. 영미음악은 비틀즈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면 한국음악은 조용필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전설 조용필 씨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나이트에 가면 웨이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입구에서 물어봤었죠? 담당 웨이터가 누구냐고요? 그 당시 웨이터들의 이름을 보면 당대 최고의 스타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많았던 웨이터 이름은 조용필입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떠오르는 이름들이 나훈아, 이주일 씨 같은 경우지요. 이 당시 웨이터분들이 홍보를 하러 다녔었다고 합니다. 조용필 씨도 만나신 적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방송국 근처 카페에서 전화를 하면서 메모를 하고 있으셨는데요. 한 웨이터가 명함과 껌을 주는데 보니까 명함이 조용필이었답니다. 조용필 씨도 놀랐지만 준 사람도 놀라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었다는데요. 그뿐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남자분들만 이해하실 텐데요. 소변기 앞에 딱 눈높이 정도의 광고지들을 붙이시죠. 조용필 씨가 화장실에 갔는데 붙이고 있는 분이 조용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계셨다고 합니다. 옛날에 한업소에서 같은 이름을 2명 쓰지는 못했을 텐데요. 그래서 조용필 씨가 물어보셨답니다. 그랬더니 프리미엄이 있었다네요. 그 당시 금액으로 100만 원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걸 어디다 내냐고 했더니 가게, 그러니까 업소에 내는 거라고 했다는데요. 남의 이름을 쓰면서 당사자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참 재밌는 시대이기도 했지요. 지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추억이 좀 새롭긴 하네요. 조용필의 젊은 시절을 볼 수 있는 재밌는 내용이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것도 있는데요. MBC 아주 오래된 방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끼 줍쇼라고 올려놓으셨는데요. 우리가 아는 프로 한 끼 줍쇼는 아닙니다. 대구 대명동인 것 같다는 글도 밑에 달려있긴 한데요. 사연의 당사자는 고3인 것 같습니다. 최현숙 씨란 분인데요. 조용필 씨가 집으로 찾아가 누나, 동생, 부모님, 할머니 다 모셔놓고 친구열을 불러주는 모습이 올라와 있습니다. 눈매가 선하고 웃음이 맑은 얼굴이신데요. 아마도 80년대인 듯합니다. 조용필 씨가 작곡한 교과를 쓰는 초등학교도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비산초등학교라고 합니다. 1978년에 설립된 이 학교는 교과가 없었는데요. 조용필 씨의 조카 조수지 씨가 이 학교에 재학할 당시에 학교 측에서 조용필 씨에게 교과의 작곡을 부탁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조용필 씨는 이 교과 말고도 MBC 로고송을 만드신 적도 있었죠. 근데 이것도 술 한잔 하시다가 약속을 하셔서 가사를 봐서 작곡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대가 여기에, 세계가 여기에, 사랑이 여기에, 꿈이 여기에. 언제나 새로운 만남, 여러분의 오래된 친구 MBC 문화방송이라는 그 노래였었습니다. 조용필 씨는 직접 운전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1993년 음주로 사고를 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운전하시던 차량이 벤츠였는데요. 동승자도 있으셨죠? 동승했던 분이 기자 권혁종 씨입니다. 응급치료만 받고 그분은 귀가하셨고요. 이 사고를 계기로 조용필 씨도 벤츠에 대한 신뢰가 커지는 계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조용필 씨 사고에 관심이 없는 분이 거의 없었을 테니 당연히 한국에서의 벤츠의 신뢰가 커지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사고의 정도에 비해서 안전하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이지요. 차량 판매처가 아무리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토대로 오히려 홍보가 더 잘 되는 경우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용필 씨는 기부로도 상당히 유명하신데요. 조용필 씨의 부인이신 고 안진현 씨로부터 상속받은 유산 400만 달러, 전액을 심장병 환자들 위해 기부를 하셨고요. 물론 이뿐이 아니죠. 2009년에 조용필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재단으로 출발했지만 분야가 확대되어 초, 중, 고, 대학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재단으로 몸집을 키웠습니다. 매년 40에서 50명의 학생들이 이 재단으로부터 학자금을 받아 학업의 꿈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콘서트 수익금에
일부를 기부하는 걸로도 유명하시고요. 조용필 씨가 운영하시는 YPC 프로덕션의 주주배당금 대신에 기부를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십니다. 조용필 씨 기부 금액은 연평균 3억 원이 넘는다고 하고요. 퍼브스지가 선정한 아시아의 기부 영웅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알려진 공식적인 금액만도 88억 원이 좀 넘는다고 하지요. 비공식적으로는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드러나기를 싫어하는 조용필 씨의 성격 탓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도 꽤 많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2011년에 한 인터뷰에서는 조용필 씨는 조용히 하고 싶어도 자꾸 알려져서 많이 쑥스럽다라고 하시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기부 사실을 알리는 것 내 체질상 맞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조용필 씨는 장학재단 설립 때에도 재단 축하 파티조차 열지 않았었는데요. 뒤늦게 이 사실을 한 지인들이 왜 축하회를 열지 않았냐 라며 항의를 했을 때에도 조용필 씨는 차라리 그런 돈이면 환자들을 도와주는 게 낫다라고 하신 분이지. 조용필 씨는 흡연도 정말 많이 하시고 술도 좋아하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조금이 아니라고 하지요. 정말 많이 하시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줄, 담배에 말술이셨다고 하는데요. 같이 먹어본 분들, 예를 들면 평론가이신 임진모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술을 손수 말아주시는데 내공이 장난이 아니었다라고 회상하기도 하셨고요. 김승곤 씨 같은 경우에 따르면 녹음 후에는 한 잔 하시는 편이셨는데 밤새 드시기도 하셨답니다. 그런데 거의 음악 얘기만 하는 편이었다고 하지요. 음악 말고는 관심도 없는 데다가 워낙 바쁘기도 해서 다른 걸 모르기도 하셨을 겁니다. 술 좋아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매운 걸 좋아하시는 편인데요. 조용필 씨는 매운 걸 잘 못 드시는 편이어서 낙지볶음 시키면 씻어서 드셨다고 합니다. 설렁탕 같은 걸 좋아하시는 편이었다고 하고요. 밥도 반 공기 정도밖에 드시지 않았다고 하지요. 그런데도 그 소리를 내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젠 담배는 끊으신 것 같고요. 술은 조금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50주년 기념이었었죠. 배철수 씨와 인터뷰에서 지금은 거의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먹거나 어떤 경우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귀 파는 습관도 있으셨다고 하는데요. 정도가 심하셨다고 하죠. 성냥이든 뭐든 다른 것을 사용해서라도 귀 파는 습관이 있으셨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거의 유일한 취미는 골프라고 하시는데요. 이것도 50주년 인터뷰 때니까 이제 몇 년 된 얘기죠. 그런데 그마저도 허리가 좋지 않아서 예전처럼 자주 하지는 못하신다고 하네요. 1991년 MBC 라디오에서 조용필 씨는 조용필의 나이트 쇼란 프로를 진행하신 적도 있으셨다고 하는데요. 술 한잔 하시다가 하기로 하셔서 그 바쁜 와중도 했었다고 하십니다. 물론 매일 진행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하신 것 같은데요. 워낙 바쁘신 시기인데다가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시기라 한 달치를 미리 녹화해 두기도 하셨다고 하네요. 이때 개그맨 이성미 씨와 당시 신인 가수였던 신승훈 씨가 출연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조용필 씨의 일화들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엔 조용필 씨의 노래, 인물들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